5월 20일 18시부터 21일 18시 현재까지의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입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 20일 18시부터 5월 21일 18시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혈자 수는 18만 6,090여 명으로서 전날에 비해 3만 2,94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완쾌된 인원수는 29만 9,180여 명으로서 전날에 비해 17,830여 명 증가했습니다.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말부터 5월 21일 18시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혈자 총 수는 264만 6,730여 명이고 그중에 완쾌된 인원수는 78.107%에 해당한 206만 7,270여 명입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는 21.89%에 해당한 57만 9,390여 명입니다. 사망자 총수는 67명으로서 치명률이 0.003%입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20일 사이 3일간 유혈자들의 발생 수와 5월 15일부터 17일 사이 3일간 유혈자 발생 수를 서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최근 유혈자 발생 추이를 지역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한 데 의하면 최근 전국적인 유혈자 발생은 16.8% 정도 감소했습니다. 도별로 분석한 데 의하면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은 평양시와 한북도, 개성시, 라선시로서 4개 도입니다. 유지세를 나타내고 있는 도들은 평북도와 자강도, 강원도, 남포시 역시 4개 도입니다. 반면에 중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도는 황남도와 평남도, 함남도, 황북도, 량강도 이 5개 도들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 군들의 유혈자 발생 추이를 분석한 데 의하면 5월 21일 시점에서 볼 때 지난 한 주일 전에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이 거의나 없었지만 5월 21일 시점에서는 38% 이상에 해당한 지역들이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전파력이 강한 비루스라고 할지라도 지역 간, 사람 간 전파 공간을 철저히 차단하면 전염병이 확산을 막고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구급과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보면 호흡기 증상을 기본 주증상으로 해서 들어온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락이, 목 아픔, 호흡기 장애, 순차기
이러고 그래서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들어오는 환자들을 놓고 보면 중상이 위장장애 중상, 이 토하기, 메스꺼움, 심한 경우엔 출혈까지 동반하는 그런 위장장애 증상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환자들이 많으며 그리고 심장 불안감, 그다음에 혈압 상승과 같은 순환기 질병 계통 환자들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넣고 분석해 본 데 의하면 이러한 증상들이 왜 지난 시기에 없던 증상들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가 하는 걸 놓고 볼 때 이 환자들이 처음에 열력이 난다고 하면서 폐혈 진통제나 그리고 항생제 같은 것을 남용하다 나니까 위장장애 증상이 심해지고 그리고 열이 많이 나면서 폐혈 진통제를 수단하니까 탈수 증상이 오면서 순환계통에 영향을 주는 그런 걸로 지금 우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 속에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기 기초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일수록 특히 위장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일수록 이런 예방 대책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게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사용하면서 약물 치료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초질환이 있으면 위장장애 질병을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는 꼭 위장장애 질병 치료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순환계통 환자들 속에서 물을 많이 마시고 이 탈수 증상을 없애야 되며 혈압이 높은 혈압 변동이 심한 환자들은 꼭 혈압 관리를 잘 해야지 치료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약물을 자기가 낫다고 해서 약물을 갑자기 끊고 후치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과정에 다시 원래 자기 몸 상태 잠복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몸에 잠복기가 있는데 초기 증상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고 해서 후치를 안 하고 넘어가던 환자들 속에서 다시 인체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이 고열 증상 나타나고 처음보다 더 심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재감염이라고 확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잠복기로부터서 마지막 병경과 끝날 때까지는 보름 내지 20일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 증상 발현이 다 끝나서 환자가 완쾌된다고 볼 때.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기일이 되지 않은 조건에서는 재감염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직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열이 일단 떨어졌는데 열이 2부 내지 3부, 지금 한 4부까지 싹 올라갈 때 이거 재감염이다 하면서 다시 열이 난다고 무서워하면서 해열제를 무질서하게 쓰는 현상들이 지금 주민들 속에서 있습니다. 나가보면 팥뿌리를 5개 내지 7개를 물에 달여서 한 번에 마시고 더운 방에서 땀을 낼 수 있습니다. 열 떨구는데 매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생강을 강판에 갈아서 작은 술잔으로 반잔 정도 그리고 즙을 내서 잠자기 전에 마시면 열 내리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침 가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정에서 적당한 양의 물에 엿 40g, 그다음 마늘 10g을 뒤집어서 두고 약한 불에 끓여서 한 3번 내지 4번에 나눠 마시는 방법을 적용하면 기침과 가래를 싹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목안 아픈 때에는 달걀 2알을 식초, 지금 식용식초입니다. 식용식초 10ml에 풀어서 한 번에 마시면 목안 아픔이 많이 없어집니다. 가정들에서 부항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 부항을 너무 많이 붙이면 일시적인 혈류장애가 옵니다. 피가 거기 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지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치료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한 번 치료하는데 부항 개수를 그저 4개 내지 5개 정도가 좋습니다. 근데 시간은 그저 한 20분 정도. 그러니까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잔둥혈 기부, 잔둥에 폐유혈을 기본으로 해서 교기혈, 그 주변 혈들을 부항을 쓸 수 있습니다. 소화장애가 있을 때에는 중환, 상환 혈을 기본으로 해서 양문혈이 중환 옆에 있습니다. 양문혈 이런 데 한 서너 개 부항을 붙여주면 소화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그 뜸대를 만들어서 불을 붙여가지고 피부가 약간 벌게질 정도로 이렇게 달궈주는 방법입니다. 그 이제 필요한 침료들에 의하면 기침 가래가 심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폐유혈이라든가 교기혈이라든가 이런 데 해줄 수 있고 토하기 이런 메스꺼움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내관혈은 팔에 있습니다. 내관혈, 그 다음에 중환혈, 그 다음에 하환혈, 그 다음에 상환혈, 구미혈까지 거기에 수포가 생길 정도로 너무 세게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념과 의지 단결로서
우리들 자신의 생명과 생활, 미래를 지켜내자.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 위력으로 오늘의 방역 위기를 타개해 나가자. 각지 협동농장들에서 고도의 비상방역태세를 견지하면서 가물로부터 농작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개성시 도감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이미 있던 관수체계를 환원복구해서 농작물들의 물을 충분히 대주고 있습니다. 우리 작업반 토양은 모래 매혹 땅이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줬다 해도 닷새밖에 못 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수식 관수와 인계식 관을 설치해서 주고 또 고랑식으로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줍니다. 이동식으로 관을 이동하면서 하기 때문에 골고루 다 줄 수 있습니다. 모든 포종을. 농장에서는 양수 설비를 총동원해서 관수를 진행하는 한편 성장 촉진제와 생물 활성제를 집중적으로 분무해줘 농작물들의 생육 상태를 개선해주고 있습니다. 순천시 신리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도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가물 피해 막이 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농장에서는 밀버리 면적을 지난해보다 1.5배 늘었습니다. 지금 한창 유무는 시기인데 이 시기 가물 피해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물주머니를 곳곳에 만들고 양수 설비들을 모두 동원해서 물주기를 중단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강화제와 식물 용양액 시비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생육 상태를 좋게 해나가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가물이 계속됨에 불구하고 밀버리 착황은 괜찮습니다. 벽성군 쌍암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도 가물 피해를 막는 데 올해 알곡 생산 목표 점령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 농작물들의 가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은 중산간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논보다도 등성이 밭이 많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토심이 얕은 석비의 땅이면서 바람도 다른 지대보다 세게 불기 때문에 가물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수산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들에는 물차들과 트럭들을 비롯한 윤전기재들을 이용해서 물저기를 하고 있고, 운수산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들에는 포선 가까이에 무릉댕이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무릉댕이들에 물을 채워놓고 소형 양수기들을 구간별로 배치해가지고 포선마다의 뿌리가 푹 쩔 수 있게 충분히 물을 주고 있습니다. 가물로에서 밀보리 생육이 적지 않게 지장을 받고 있는데 물주기와 함께 아미노산, 밀양원소 복합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생리활성제들을 3일 간격으로 분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방역대전에서 인민의 생명안전을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평양시 안의 제약 생산 단위들에서 인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의약품 생산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약품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최대의 품질을 보장하는 문제입니다. 약품을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들 가운데는 수입 약품과 우리 약품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같은 약물을 놓고도 그래서 공장에서는 이러한 편향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품질 보장에 최대 힘을 놓고 있습니다. 철저히 모든 성원들에 대한 소독과 곤병 검진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합격된 성원들만이 생산에 인입해서 생산 공정에 진입하는 철저한 체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기 인민들이 치료에서 가장 요구하고 있는 약품들은 항생제 주사약과 해열 진통제 약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는 생산 공정을 다량 생산 체계로 넘어갔습니다. 특히 주사 생산 공정에서 지프로플록사신 주사 생산 공정과 알약 생산 공정에서는 볼타린과 그다음 파라세타몰과 아목실린 생산 공정에 힘을 넣어서 그 생산량을 누리기 위한 투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려약 생산 공정에서는 삼양우황, 청심환, 안궁우황의 생산에 힘을 집중하고 구다량 생산 체계로 즉시 이용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시기 우리가 생산하고 있던 100여 가지 이상의 상비약품과 대중약품 생산을 중단 없이 계속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협동작전으로 군인들과 함께 일선도 함께 도와주면서 공장에서 생산한 약품들을 즉시 함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료, 우리 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안궁우황환이나 삼양우황 총심환, 덕불뿌리 고니 알약과 용신안과 같은 인민들이 수요가 높은 약들을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대원 고려약 공장에서는 생산 공정의 현대화 수준을 높여 고려약의 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에 대중약 상비약품들로 생산하던 그 여러 가지 약들 중에서도 이번에 그 비상방역 기간에 제일 그 수요가 높은 건 해열제로서 페독산, 그다음에 삼양우황 청심환, 이 두 지표가 제일 그 해열 진통 작용이 좋고 위혈자들 속에서 이 약품에 대한 수요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그 후유증으로서 이거 편도가 불어나고 그다음에 기침, 가래가 나오는 이런 환자들 속에서는 이거 사포솔, 오미자 다물약과 같은 이런 약품들이 수요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업원들은 지난 기간보다 생산을 2배 이상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들이 제일 이거 수요 높은 약품들을 최대한 생산 보장하기 위해서 종업원들이 주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는 GMP 인증을 지금 7개 생산 공정에 대한 걸 다 받았습니다. 우선 무규나 무진화 조건에서 약품의 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보장하고 생산에서 설비 기대의 망가동 보장하면서 기술 규정 표준 조작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지금 원 단위대로 약품들 질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란봉 고려약 공장에서도 최대 비상방역 상황 하에서 인민들의 치료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고려약 생산을 적극 다구치고 있습니다. 지금 치료안내 지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삼양우황 청심환, 페독산, 사포솔, 마감무기침 단물약과 같은 고려약들이 지금 유혈자들 속에서 치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그런 약들을 위주로 해서 20여 종의 고려약들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재들을 선행하여 확보하고 여러 가지 기술 혁신을 더해봐요 약품의 질을 높이고 인민들이 많이 찾는 고려약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방역학적 여부를 철저히 지키면서 생산 현장도 규정대로 처독해서 생산되는 모든 의약품을 GMP 기준에 부합되게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와 문화성 민족유산보호국 조선민족유산보존사 성도사범대학 역사학부가 공동으로 역사 유적들에 대한 조사 및 발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개성시 해선리에서 고려 25대 왕의 릉을 새로 발굴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굴 거중된 무덤은 개성시 해선리 소재지로부터 서남쪽으로 1.2km 정도 떨어진 명릉동 고란의 나지막한 산능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무덤은 3개의 화강석 축대에 의해서 4개의 구획으로 나눠졌는데 1구획에는 덜난간을 갖춘 무덤 무지와 망두석이 놓여 있고 2구획과 3구획에는 덜 사람상이 각각 한 상씩 놓여 있으며 4구획에는 제당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덤 칸의 남북 길이는 365cm이고 동서 너비는 300cm, 높이는 235cm입니다. 무덤 칸의 동벽에서는 일부 부분 무덤들에서 볼 수 있는 헌구멍이 있으며 무덤 칸 바닥에서는 무덤의 천정과 벽체에 그렸던 벽화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무덤 칸에서는 또한 봉건 시기에 왕이나 왕비의 전호를 붙여줄 때 구의 동망을 글로 쓴 옥책의 일부와 금도금한 철제품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문화국 고고학회에서는 무덤의 건축 형식과 규모, 그다음 발굴된 유물, 옛 문헌 기록들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서 이 무덤의
고려 25대 왕인 경효 충렬왕의 무덤이라는 것을 일치하게 인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고려 25대 왕인 경효 왕릉이 새로 발굴 고증됨으로써 고려 후반기 왕릉제도 연구와 당시 금속 가공 기술, 도자 공예술이 높은 발전 면모를 알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자료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입니다. 21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5억 2,698만여 명, 사망자 수는 629만 9,6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변이 형태인 BA.2.12.1은 지금 세계의 약 70개 나라와 지역에서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감염 증상에 대한 연구 자료들이 계속 속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비루스학 전문가는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에 감염되면 한 가지 증상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몇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다 심한 경우에는 환자들 속에서 소화기 장애 증상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자들은 목 아픔을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감염자의 주요 증상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매 변이 비루스에 의한 감염 증상들은 크게 차이 나므로 목 아픔을 가지고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감염을 진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평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에 감염되면 어느 정도 명백치 않은 징후들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비루스가 피를 덜 손상시키며 상기도를 심하게 파괴한다는 데 대해 알려졌기 때문에 목 아픔은 모든 경우에 해당한 감염 증상으로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감염 시 증상들을 보면 다른 변이 비루스 그루들과 마찬가지로 체온 상승과 기침, 무력증, 후각마비 및 장애가 무엇보다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는 다른 변이 비루스들과 마찬가지로 다리 아픔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혈전 형성, 숨가쁨, 호흡곤란, 심장 아픔, 신경 증후군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인디아의 카슈미르 지역에서 건설 중에 있던 착굴이 북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여러 명의 노동자들이 착굴 안에 갇혔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은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 그리스의 온화한 섬마을에서 생활 과정에 나오는 각종 오물들을 재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섬에서는 생활 과정에 나오는 수지병이나 음식집기와 같은 오물들을 부류별로 가른 다음 그것으로 여러 가지 원료들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풍력과 태양빛을 이용해서 생활에 필요한 전기도 자체로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서해안의 주요 볼지역들에서 낮 최고 기온이 23도 이상,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이상이고 또 햇빛 침률은 50% 정도로서 벼모내기에 알만한 기상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곳으로 해서 동서해안의 주요 볼지역들에서 이 모내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25일과 26일에 대부분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면서 햇빛 침률은 낮아지겠으나 기온은 평년 정도거나 평년보다 높아서 5월 말까지도 모내기에 아주 유리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여기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북부와 동해안 지역에 아침까지 구름이 많이 끼면서 여러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함흥에서는 우박도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서 평년보다 3도, 어제보다는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로서 어제보다 1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에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과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저녁 사이
한때 산발 쪽으로 소낙비가 내리면서 우박도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거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아침 사이에 개성시와 황해남북도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여전히 백두산으로서 1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황주 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현재 모내기에는 유리한 조건이지만 밀보리와 강냉이를 비롯한 밭작물들은 심한 가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밭작물들의 물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과 함께 싹이 나오지 않거나 또 산짐승들의 피해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생긴 빈포기 메우기를 진행하며 김미기와 함께 토양 고충을 긁어주어서 실관 현상으로 토양 물기가 날아나는 것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꼈다가 개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꼈다가 개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